자,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도 열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피스 단추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열기 버튼 누르죠. 그렇죠? 요 옆에 보면은 점프 목록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보여요. 근데 이제 열기 눌러서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길버 커마 리그에 그리고 01 섹션에 섹션 02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재 34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빨간 글자로 어느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세요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앞에서부터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제가 노락되고 설명해서 빠진 내용도 없잖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 교재에 관한 설명은 이 책 저자가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1번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G의 네 번째 셀. G의 네 번째 셀이라고 하는 것이 0.1이라는 글자서부터 0.06667까지라는 이 데이터 영역을 책에서는 어떻게 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요, 굉장히 자세할 만큼 지시사항을 설명해 놔요. 얘를 이렇게 하시오. 이것이 아니라 얘를 어디 가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라고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G 네 번째부터 G 14번째 셀을 어디 가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1로 하고 백분열 스타일로 하는데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정렬을 하고 여기 들여쓰기라는 거 있어요. 내어쓰기 들여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어쓰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들여쓰기 이렇게. 근데 오른쪽 정렬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여길 가지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저기 다니기 귀찮으시면 셀 서식 명령 우리 배웠었지 않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누르셔도 되고, 또 서식이라는 항목에 가서 셀 서식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라고 했죠?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그래서 블럭 잡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열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대부분 다 해결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것도 좋지만 컨트롤 1번 꼭 외우세요. 그럼 이제 맞춤에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들여쓰기, 왼쪽 말고 오른쪽 들여쓰기 하고 들여쓰기 하나 하고, 그렇죠? 맞춤에 가서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셀 서식을 불러와야 되고 맞춤이라는 항목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0이었는데 이걸 얼마로 하라고요? 1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지시사항에. 그 다음에 다시 표시 형식에 와서 백분율이라고 하는 백분율이라는 스타일로 오래요. 표시 형식이라는 말은 없지만 백분율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백분율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 위에 있는 맞춤 그룹에 있는 걸 가지고 오른쪽 맞춤을 하고 들여쓰기를 하고, 한 번 누르면 들여쓰기 1, 두 번 누르면 들여쓰기 2, 세 번 누르면 들여쓰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 컨트롤 1번 누르셔서 맞춤에 가서 들여쓰기 하고 1 하셔도 되고,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하셔도 답은 맞는 거니까 내가 접근할 줄 알면 되죠. 그리고 표시 형식 백분율에 와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2자리로 설정하시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날짜 항목을 클릭하셔서 날짜 문제지. 저는 많이 풀어봐서 이제 어디가 어디인지 금방금방 순서를 외우는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만 문제지를 따라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으로 짚으셔야 돼. 현재 12번 할 사람이잖아요. 그럼 12번을 짚어서
이제 맨손으로 짚어가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G16번째 셀 클릭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래요. 컨트롤 1번. 서식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알아서 날짜 영역으로 왔네요. 알아서 날짜 영역으로 왔잖아요.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지정 서식 일로 내려오래요. 날짜가 아니라 내려오래요.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그래 놓고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연월일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한자로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책에서는 얘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여기다가 YYY 우리말로 연자 쓰고 한자 키로 눌러서 바꾸고 한 칸 띄우고 월 쓰고 우리말로 월 쓰고 한자 키 누르면 월이라는 한자가 나오고 또 한 칸 띄우고 DD1 그리고 한자 키 눌러서 한자로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라는 건데 우리는 있으니까 그냥 클릭하면 되겠죠. 이때 Y는 year라는 연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M은 month 월 D는 day 일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는 코드예요. 자, 확인 누르시기 전에 상단을 보면 2015년 8월 4일이라고 나오겠구나. 8월 4일이라고 나오겠구나. 여기.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오케이 하고 뜨는 거죠. 이렇게 해보셨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I의 4번째부터 I의 14번째. 지난달 재고량이 있어요. 이 재고량을 현재 재고량에다가 누적을 시켜야 되는데 누락을 했나봐요.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컴퓨터는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기존 재고량에다가 여기 보니까 지난달 재고량을 더하겠죠. 더해서 얘를 어딘가에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을 어디다 보관을 해요? 지금 재고량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A야. 기존 재고량이 A야. 그럼 A 지난달 재고량이 B야. 이것이 다 뭐가 된다? 다시 A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A는 A 더하기 B 이렇게 써요. 컴퓨터에서. 근데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면 A가 A 더하기 B랑 같다가 아니라 이게 같다라고 표현되면은 얘가 왼쪽으로 눈을 넘어오면 A-A가 되잖아요. 그러면 0은 B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수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A 값과 B 값을 더해서 A에 보관시켜라. 이런 의미예요. A와 A 더하기 B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게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자리가 있는데 이거하고 얘를 더해서 여기다 출력해라. 이건 가능해요. 근데 얘를 여기다 더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뭐라고 명령을 못 써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 특이한 계산 공식이 나와서 계산 방식이 생긴 거예요. 해볼게요. 블럭 잡아서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블럭을 잡던 안 잡던 간에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먼저 보세요. 아깝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그냥 복사하면 큰일 납니다.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좀 특이한 방법인데 이때 더하기 연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에. 그럼 기존에 50이고 30이고 20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복사했던 데이터가 기존의 값에 더해서 들어가요. 알아서. 그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더해요. 누적되더라 이게. 어려운 거는 이런 게 없어요. 엑셀에만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기법이죠. 굉장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하기도 되고요,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모두 한 다음에 더하기 하면 돼요? 예? 붙여넣기에서 모두 한 다음에. 자, 요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복사해서 이 동네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냥 붙여넣기 누르면 그대로 다 와버리거든요. 얘가 뚱뚱하면 뚱뚱한 게 오고 빨간색은 빨간색이 오고 20이면 20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중에서 선택해서 어떻게 선택할 거다? 나는 요 너비 여기. I가 넓잖아요. F는 좁죠? I가 넓잖아요. 그럼 너비만 붙일 거야. 그러면 너비만 와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 I랑 너비가 동일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뭐 곱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500이 되겠죠. 또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에다가 10을 빼니까 40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문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연산기능 더하기로. 그럼 오른쪽에 있는 복사한 10 값이 왼쪽에 있는 50이라는 공간에 더해져서 60이 돼서 붙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누락된 부분을 여기다가 충족시키는 방법이 되게 쉽잖아요. 이거를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50하고 10 더해서 내가 60, 여기는 5가 더하니까 35, 여기는 0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25가 되고, 여기는 45가 되고,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할 항목이 10개가 아니라 10만 개면 어떻게 돼요? 10만 개.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사하고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더해버리면 알아서 딱 더하더라 이거지. 네. 그런 기능이 엑셀에 하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째 B 세 번째부터 G 14번째까지의 테두리선을 그리래요. 테두리선. 쉽게 말하면 엑셀은 표처럼 생겼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출석부를 보여드리는데 출석부도 다 표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공지사항이 있었잖아요. 이 공지사항도 다 표로 만들었어요. 엑셀도 표처럼 생겼는데 선은 안 그려져 있죠. 여기 있는 선은 선이 아니라 구분. 항목과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거라서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럼 자대고 그려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은 거라. 그래서 이 영역에다가 여기 보시면 글꼴 그룹에 가가 옆에 보시면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어요. 이때 모든 테두리 그룹 모든 테두리가 싹 그려져요. 이렇게. 근데 무조건 얘는 검정색으로만 그립니다. 검정색으로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테두리 없음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검정색을 그려라 그러면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 제일 편한데 색깔을 바꾸시려면 다른 테두리 아니면 아까 우리 배웠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테두리 얇은 선, 굵은 선 두 줄. 아주 굵은 선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일반 선, 보통 선, 굵은 선 두 줄. 그래서 얇은 선 선택하고 색깔은 테마색, 표준색. 저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색에 가서 무슨 색? 파랑. 파랑이면 저 오른쪽 끝에가 자주 진한 파랑, 그 다음에 파랑. 파랑이라고 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무슨 색 명칭이 뜨니까 표준색 계열의 뭐 파랑. 그리고 클릭. 그리고 안쪽 윤곽선. 자, 안쪽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블럭 잡은 것 중에 윤곽선은 겉테두리만 그리는 거고요. 안쪽은 뭐냐면 겉테두리를 제외한 안의 가로와 안의 세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둘 다 눌러야만이 완전한 표가 그려지는 거죠. 확인. 이렇게 그리라는 겁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예. 자, 페이지 좀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41쪽 지나서 42쪽 42쪽에 가면은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 맞추는 방법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블럭 잡아서 요거 오른쪽 정렬을 하고 오른쪽 맞춤을 하고 들여쓰기 내어쓰기 있잖아요. 그럼 들여쓰기를 한번 누르면 오른쪽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아까 뭐 했죠?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소수점이와 두 자리 만들었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맞춤에 가서 여기서 우리 합시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고, 이 책의 방법이 잘못된 거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잘 된 게 아니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또 책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기 백분율 눌러주고 하나 둘 셋 넷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도 답은 상관없으니까 배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날짜는 컨트롤 1번 누르고 사용자 지정 서식에다가 YYY 연자 쓰고 한자 바꾸고 한 칸 띄우고 월 쓰고 한자 바꾸고 43쪽 20번에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냥 컨트롤 1번에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에 보면 날짜 중에 연월일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게 이미 있거든요. 얘를 선택하면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코드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방법도 우리 배워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누락된 지난달 재고량을 지금 재고량에다가 더하는 방법인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산 방식을 더하기로 하시오라는 거죠.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얘를 복사해서 지난달 재고량을 복사해서 현 재고량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연산 더하기 기능을 이용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복사했으면 여기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연산 더하기를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문제가? 조금만 연습하면 문제지 자체를 갖고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습을 안 돼 있고 이제 갈팡질팡하면은 아까 봤는데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하시다 보면 금방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시험을 내요. 2급은 1급이 아닌 이상은.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그리는 거는 44쪽에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테두리 탭에 와가지고 먼저 선 종류 굵은 줄인지 두 줄인지 한 줄인지, 그 다음에 밑에 색깔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안쪽 바깥쪽인지 뭐 왼쪽은 비워놓고 오른쪽은 비워놨는지 다 넣는지 뭐 가로선만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45쪽에 보면 저 상단에 샵이 뭐고 서식코드 중에 샵이 뭐고 0이 뭐고 물음표 점 대가로 뭐 YYMM 뭐 MD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읽어 보세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드리면 또 어려울 수 있어서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요 앞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은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 안에 아까 더할 수도 있고 너비만 가져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너비. 높이도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합니다. 서식만 가져올 서식.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얘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테두리 선이 그려졌죠. 파란색으로요. 얘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때 서식만 붙여요. 서식이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얘도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서식만 들어가. 데이터는 그대로 손 안 대고 꾸미는 것만. 예전에 무슨 영화 드라마에서 전도연 씨가 그 7부 반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내 나와 보니까는요, 중년 여성이든 젊은 여성이든 전도연 바지 똑같은 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게 복사해서 선택하에 붙여넣기에 서식을 지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엑셀로 표현한다면. 예.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예쁘면 모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미용실에 가도 누구 머리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걸 엑셀처럼 표현하면은 복사, 이영의 머리 복사, 내 머리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서식만 붙여넣어라. 그러면 이영의 헤어스타일이 나한테 온다. 이런 거겠죠. 그거를 이제 엑셀처럼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출 01번 문제가 있는데, 이 기출 01 문제에는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몇 개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좀 막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안 되시는 게 있을 테고, 해설을 보시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해설을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보다는 좀 빨리 가능할 것 같아요. 숙제로 46쪽은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교과서 5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건부 서식이라고 나와있어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뭐냐? 서식은 꾸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셀에 기록되어 있는 값이 변하게 된다. 100이 200이 되고 300이 되는 건 아니고 값의 조건에 따라서 값이 아니라 서식이 변하게 된다. 서식.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돼 있으면은 다 빨갛게 나오게 해라. 여자로 성별이 여자라고 되는 사람들은 다 뭐 파랗게 나오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남자라고 딱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 글자가 여자라고 쓰면은 파랗게 보일 거다 이거죠. 근데 안 쓰면, 엉뚱한 거 쓰면, 모름 이렇게 쓰면은 검정색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글자 숫자 값이 90 이상이 된 거는 다 뭐 진하게 표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책을 살짝 넘겨서 조건부 서식 중에서 제일 쉬운 거 합니다. 56쪽 들어갑니다. 자, 파일 불러올게요. 열기. 섹션 03번 문제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제일 밑에 가서 기출 02로 갑니다. 기출 02. 화면 밑에 보시면 기출 02라고 있죠? 그 기출 02를 클릭하시면 개인 성적 현황이 나올 겁니다. 요걸 먼저 좀 하고 나서 할게요. 왜냐면 앞에 나와 있는 무작정 따라하기 내용은 좀 어렵고요. 기출 01에 나와 있는 건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기출 02가 제일 쉬워요. 참고로 기출 02 같은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쉬워서 안 나오는데, 쉬운 거를 배워야 이해가 돼야 어려운 거를 할 수가 있어서, 어려운 거 알고 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기출 02번 문제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각 셀에 대해서, 그렇죠? C 다섯 번째 90이라는 요거 숫자 요거 얘들을 블럭을 잡아서 이 각각의 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60점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90점 이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막 점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90점 이상인 사람들은 뭐 색깔을 달리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두껍게 보여준다, 진하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또 60점 미만이나 이렇게 점수 못, 시험을 좀 잘못 보는 학생들한테는 뭐 빨간색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눈에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꾸며주게끔 하는 거예요. 각 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문제가 조건부 서식이니까, 그런데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는 걸 하래요. 빨간색 삼각형 있죠, 화살표 있잖아요. 문제지 제일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지시사항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규칙 유형이 있는데 여기 조건부 서식에 가긴 갔는데 규칙이 되게 많잖아 이렇게요. 이 규칙 중에 어떤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래요. 그럼 보세요. 셀 강조 규칙에는 그런 말이 없고 상위 하위 규칙에는 그런 말 없고 데이터 막대에도 그런 말은 없고 색조에도 그런 말 없고 아이콘 집합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럼 천상 새 규칙을 눌러봐야죠. 눌러보고 눌렀더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지정. 여기 있네. 두 번째 있네. 얘를 클릭을 하면 밑에가 뭐가 바뀔 거예요. 자 보세요. 셀 값을 기준으로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지정하면 이렇게 뭐 수식을 사용하면 저렇게 바뀌어요. 그럼 얘를 놓고 요거를 놓고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두 문제입니다. 90점 이상인 경우 하나 풀고 80점 미만인 경우 한번 푸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입력을 못하고 하나 입력하고 마무리 짓고 또 다시 들어가서 또 한번 입력을 해야 돼요. 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했는데 셀 값이 해당 범위라는 말은 뭐예요? 뭐 50에서 80? 근데 이건 50에서 80이 아니라 9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범위가 아니라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를 써야지. 그리고 옆에다 90. 셀 값이 90 이상이잖아요. 90 이상. 각 셀에 대해서 90 이상이면 그랬단 말이에요. 90 이상이면 이렇게 써놨던.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셀 값이 이상이고 이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90이라고 쓰는 거죠. 자, 이상은 어떻게 쓴다? 크거나 같다. 이하는 뭐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초과는 뭐다? 크다. 미만은 뭐다? 작다. 같다는 이렇게 쓰죠. 같다는 이렇게 씁니다. 다르다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크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같다, 다르다 이렇게 쓰는데 크거나 같다는 이상이고 크다는 초과고 작거나 같다는 이하고 작다는 미만이고 같다는 말은 다 아는 거고 다르다가 좀 기호가 특이하죠. 기호가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를 위아래로 쓰잖아요. 크다 밑에 같다를 쓰고 다르다 같으면 같다에다가 대각선을 긋잖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는 그런 키가 없다 보니까 다르다를 작거나 혹은 크거나 이렇게 쓰면 다르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모양이 좀 다른 것 뿐이지 다르다는 뜻은 맞아요. 그러니까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셀 값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는 걸 선택하고 값 90을 써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꾸미래요? 90 이상이면 어떻게 꾸미래요? 자, 서식 버튼이 있네 여기에. 이거 누르시고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면은 이중 실선은 밑줄에 있어요. 밑줄에 가서 이중 실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어떻게? 굵게. 자,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밑줄은 이중 실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착해요. 글꼴 색은 뭐로 하라고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밑줄은 두 줄, 글꼴 스타일은 굵게. 확인. 90 이상인 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보시면 얘가 70이 아니라 95 같으면 90 이상이 됐으니까 얘도 굵은 줄로 나오죠. 두 줄 굵은 글자로. 지금은 90이 아니니까는 이상이 아니니까 안 그렇지만 이제 값이 바뀌면 알아서 자동으로 척척척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80 미만. 80 미만이니까 어떻게 해라? 얘를 작다 80. 80 미만이니까 작다 80. 이런 경우에는 서식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하라? 기울이고 글꼴 스타일을 기울이고 글꼴 색은 자동 검정색으로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뭐해라? 테마색이 아닌 표준색에 가서 빨강 하래요. 빨강. 마우스 갖다 대면 색상 명칭 떠요. 클릭 확인. 그러니까 90 이상이면 두 줄 치고 굵은 글자, 80 미만이면 기울어뜨리고 빨간 글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50이 아니라 99 같으면 이제 굵은 글자로 두 줄이 나올 테고, 이쪽에 있는 94가 아니라 64인 경우에는 80점 미만이니까 얘는 빨간색으로 기울어질 테고, 이렇게 알아서 조건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바뀐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 뭐 데이터 막대, 색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 데이터 막대는 뭐냐면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는 겁니다. 색깔로. 그러면 제가 색깔을 뭐 빨간색을 하든 노란색을 하든 어떤 거를 지정을 하면 보세요. 어떤 애는 여기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애는 좁은 애도 있고 어떤 애 넓은 애도 있잖아요. 제일 넓은 애가 99네요. 여기 제일 넓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일 넓은 애는 99가 제일 넓게 보이고 50이 제일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좁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대충 딱 봤을 때 70에서 80 정도 사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70에서 80 정도 되면은 중간은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녹색으로 보이든 파란색으로 보이든 방법은 동일한 건데 지금 70 정도 되면 중간이 안 넘어갔잖아요. 색깔의 너비가 중간 정도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80 같은 경우는 중간을 넘어갔어요. 색깔이. 이게 색조로 보시면 더 빨라요. 색조로 보시면 데이터 막대는 색깔로 보는 거고요. 색조는 뭐냐면 큰 영역, 지금 제가 녹색, 노랑, 빨강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진한 녹색, 색깔이 녹색으로 진하게 보이면 걔가 가장 큰 애들이고, 붉은색도 짙은 색이 있고 어두운 색이 있는데 짙은 색이 바로 뭐다? 제일 작은 값이고.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으로 가보면 3등분 또 4등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등분은 뭐냐면 제가 3등분을 클릭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녹색은 뭐다? 상위 그룹에 3분의 2 넘어가는 상위 그룹이고, 노란색은 뭐다? 중간 숫자 계열이고, 빨간색은 뭐다? 하위 숫자 계열이다. 이 데이터 영역에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90점, 80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큰 숫자인지 이 데이터 영역 중에서 중간 정도 가는 건지 상위 그룹에 가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이 색깔을 선택을 해 보시면은 쟤는 넓게 보이니까 큰 숫자, 좁게 보이면 작은 숫자, 중간 정도 보이면 평균, 일반적으로 크기로 봤을 때 중간 정도 입장이구나 하고 눈대중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색깔별로, 그 다음에 아이콘별로 이렇게 5등분도 있어요. 5등분에서 올라가는 화살표는 5분의 4 영역, 큰 영역이고, 내려가는 화살표는 뭐 5분의 1 아주 작은 영역, 옆으로 가는 애는 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살짝 방향이 한 2시 반, 3시 정도, 이렇게 3시가 아니라 1시 반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상위 그룹에 속하는 거고, 4시 반 정도 가리키면 뭐다? 하위 그룹 쪽으로 내려가는 중간 값이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조건부 서식. 그래서 내가 값을 써주는 순간 알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뀌더라 이거지. 근데 다시 한번 해보면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 이때 조건부 서식을 걸었는데 고치고 싶을 때는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잘못 걸려있는 서식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거나 에이 모르겠어 하고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식이 걸려있는데 여기다 또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지정하면 중복돼 버릴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자, 무작정 따라하기로 갑니다. 교재는 51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조건부 서식인데 행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250 이상인 숫자 어디가? 여기 계획 수량. 얘들 중에서 200 이상의 숫자가 있나요? 250 이상의 숫자가 여기 있네. 350짜리 있네.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다음을 이렇게 썼잖아요. 얘만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250이 걸려있는 350줄 얘가 전체가 조건은 여기다 걸어놨는데 그 서식은 이 줄 전체에 꾸며지는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가족 대항으로 나가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했어. 그러면 가족 전체가 상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중에 계획 수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누가 출전을 했어요. 근데 좋은 성적이 나오면 그 선수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가족들 다 팀원이 다 상을 받게끔 하자 이거지. 자, 그러려면 조건은 여기다만 걸면 돼요. 조건은 여기만 걸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꾸며지는 건 어디서 꾸며져요? 얘가 다 꾸며져야죠. 조건은 여기인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명령을 걸면 여기만 갖고 따져요. 그래서 다 잡습니다. 첫 번째 줄은 안 하고요. 두 번째 A의 두 번째서부터 마지막까지 블럭을 잡아요. 그 조건은 계획 수량 영역에다만 조건을 걸면 돼요. 블럭은 다 잡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뒤에 두 번째부터 뒤 10번째까지 이 데이터의 값이 250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전체 행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다 잡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어떤 규칙을 하라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결정이라는 이 방법을 이용하래요. 써있네요. 빨간색 줄 삼각형으로. 그렇죠? 조건부 서식 딱 문제가 나오면 행 전체야 각셀이야 하고 딱 먼저 보셔야 돼. 각셀이면 뭐야? 그 셀만 블럭 잡으면 되고 행 전체에 대해서는 다 잡으면 되고. 얘는 안 잡는다 그랬어요. 제목 여기 첫 번째 이 제목 줄은 안 잡아요. 알맹이만 잡습니다. 알맹이만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여기만 요 알맹이만 쫙 잡는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요 밑에다가 빈 박스가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250 이상이라면 하는 명령을 걸어줘야 돼요. 그럼 서식은 어떻게 하래요? 서식은 여기도 250 이상 하나, 150 미만 두 가지가 있어요.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하여튼 250 이상이라면 서식은 어떻게 하래요? 밑줄 하나 치고 실선 치고 굵게 하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밑줄 치고 굵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써야지. 수식. 자, 는 하고 아까 문제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두 번째서부터 뒤에 열 번째라 그랬죠? 그럼 뒤에 두 번째를 클릭하는 거예요. 사실은 는을 쓰지 않고요. 그냥 처음에 클릭해도 는은 들어갑니다만, 예, 는 쓰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열 번째의 셀에 의해서 행 전체가 서식 설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조건은 뒤에 두 번째부터 뒤 열 번째 조건을 걸겠지만은 그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설정되는 거는 전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블럭 잡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조건을 걸 때 여기 셀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잖아요. 90 이상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25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2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쓸 때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는 거예요. 문제는 뒤에 두 번째서부터 뒤에 열 번째가 여기 너 250 이상이니? 아니. 너 250 이상이니? 아니. 250 이상이니? 아니. 너 250 이상이니? 그랬더니 맞아. 그런 거잖아. 그래? 그러면 니네 전체가 밑줄 치고 굵어질 거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굵어지고 밑줄 칠 거는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다가 조건을 걸어주는데 이 조건은 요 계획 수량 동네 여기 얘들을 블럭을 조건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블럭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잡혀 있으니까 이 블럭 중에 첫 번째 거 얘를 가지고 조건을 걸면 아래 것까지 다 인식하겠다. 블럭은 잡아놨으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쓰는 건데 문제가 요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요렇게 아까 우리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얘가 달러가 양쪽에 이렇게 콩 찍혔었잖아요. 이렇게요. 요 달러 표시를 하나를 빼줘야 돼요. 빼는 방법은 자세한 건 다음에 또 배울 건데 달러 뒤에 달러 처음엔 달러가 이렇게 둘 다 있었다가 우리 키보드 있죠. F4번 키를 누르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F4번 키를 누르잖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클릭했잖아요. 그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바뀌어요. 양쪽에 생겼다가 오른쪽에 생겼다가 왼쪽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F4번 키를 두 번 누르면 달러가 앞에만 와요. 앞에만 오는데 그렇게 바꿔놓고 나서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는데 아까는 그렇게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가서 F4번 키를 누르면 여기다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라?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 뒤에 두 번째부터 뒤 열 번째까지의 셀에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 두 번째부터 뒤 열 번째라는 말이 달러 뒤에 두 번째라는 말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함축성 있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가 3조인데 3조 중에서 누구라도 250 이상이 된다면 그 3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전체가 다 상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를 달러 표시를 앞쪽으로 하나 당겨줘야 된다. 이때는 F4번 키를 눌러서 쓰셔도 되고 직접 키보드로 는 달러 뒤에 두 번째라고 쓰셔도 되고 요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은 차후에 좀 하도록 하고 그래 놓고 나서 아까 이제 서식에는 제가
밑줄을 넣어주고 굵게 표시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동네에 있는 데가 25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굵은 줄 굵게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얘도 350이 아니라 만약에 170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0 이상이 안 되니까 조건이 빠지겠지. 자, 다시 또 하나, 다시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150보다 작다면 빨간색으로 기울이래요. 그러니까 서식에 가서 기울이는데 색깔은 빨강이야. 빨간색으로 기울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울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수식을 조건을 걸어야죠. 150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 이 동네에 첫 번째를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눌러주고 작다 15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2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150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미만. 150 미만은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작다 1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셀 주소가 보이고 뒤에는 값이 보이고 중간에는 크거나 같은 건지 작은 건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상인지 미만인지 초과인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써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두 번째 조건에 또 하나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이 변하면 계획 수량의 값이 변하면 알아서 빨갛게 되든지 굵은 글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일반 글자로 나오든지 하겠죠. 그게 조건부 서식이고 다시 책을 통해서 본다면 52쪽으로 돌아가서 자, 조건을 잘못 썼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건을 제가 이제 다시 지울 건데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싹 지워버릴 거예요. 여기는 규칙을 다 지우는데 잘 모르시면 규칙 관리에 가서 내가 선택한 규칙을 삭제해도 돼요.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규칙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규칙 관리에 가서 이 규칙을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제가 책대로 보면은 책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그래서 요거다 수식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직접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 데이터 영역이 뒤에 두 번째니까 클릭하고 F4번 키를 콩콩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는 크거나 같다 250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꾸며줄 거냐 밑줄을 치고 굵은 글자로 보이게 해라 이런 경우 하나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조건이 하나 들어가고 다시 두 번째 조건은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이번에는 계획 수량이 작다 15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작다 150을 쓰고 서식에 가서 기울어뜨린 글자로 색깔은 빨갛게 보여라.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걸려 들어간 내용이 보일 거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예. 책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잘 따라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서식은 한번 지정하고 나서 다시 서식을 걸면은 서식 지정이 안 돼요. 한번 연습하시고 나면 반드시 전체를 다 선택을 해놓고 이렇게 다 선택을 해놓고 전체에서 규칙을 다 지워라 라고 규칙이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연습하시고 연습 다 끝났으면 또 전체 선택해서 규칙을 지워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요건데 책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달러를 왜 집어넣느냐 이거지. 자, 여기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뒤에 두 번째부터 뒤 10번째 셀에 대해서 라고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두 번째부터 뒤 10번째가 9개가 모여 있는데 이 중에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 여기는 예를 개나리반, 그럼 개나리반 선생님이 오시든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개나리반 반장이 오든지 알아서 오겠죠. 그래서 반장이 회의에 참석하든지 뭐 투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엑셀에서는 요 뒤에 두 번째부터 뒤 10번째 셀에 대한 대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달러가 들어가게끔 하자 이거죠. 앞에. 근데 달러가 가운데도 중간에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여러 개의 대표를 쓸 때는 반드시 처음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쓰고 달러가 앞에만 오게 하자. 달러가 앞에만 오게 하자.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거를 하나의 대표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S의 20번째부터 S의 40번째까지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는 달러 S의 20번째, S의 20번째부터 S의 40번째까지를 대표자로 하나를 추리라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써주고 요 앞에다가 달러를 써주면 얘가 이 동네의 공통적인 내용이구나, 얘를 표시하는 대표 명사구나 라고 인식한다 이거죠. 그 얘기를 지금 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달러가 왜 들어갔느냐 하는 건데, 좀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면 또 정신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그거는요. 예. 자, 56쪽으로 갑니다. 기출 01로 갑니다. 요거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기출 01번 문제가 어려워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요, 수식을 사용하여 판매 실적표에서 B의 다섯 번째 입사일, B의 12번째 입사일들이죠. 그렇죠? 얘네들에 해당하는 행 전체를 그랬어요. 행 전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블럭은 다 잡아야죠. 블럭을 다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규칙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수식이에요. 당연히 수식이에요. 그래 놓고 B의 두 번째부터 B의 12번째, B의 다섯 번째부터 B의 12번째를 가지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 대표 이름이 뭐다? 달러 B의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여기에 B의 다섯 번째부터 B의 12번째까지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표가 누구다? 달러가 들어가는 건, 너는 나중에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달러 B의 다섯 번째. 얘가 이 동네의 대표다 이거지, 대표.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를 클릭하고 걔를 선택하고 달러만 앞에다 넣어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좀 바뀐 게 뭐냐면 10월달에 입사한 사람 타령하죠? 10월달에 입사한 사람 몇 명이 보여요 지금. 그럼 10이라는 말은 알겠어. 10월달이니까 10은 알겠는데 B의 다섯 번째 셀도 알겠어. 달러 B의 다섯 번째도 알겠어. 근데 얘가 2001년도도 아니고 월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사월이 10월인 경우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B의 다섯 번째는 알겠는데 얘가 월이 10월이라는 것을 의미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는 month 달러 B의 다섯 번째 값이 는 10 이렇게 써요. 이게 수식이에요. 이게 수식이에요. 이건 함수입니다. 함수.
이 사람의 날짜 중에서 월을 뽑아내는 함수예요. B의 다섯 번째 셀은 뭐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짜 중에서 월만 빼내는 거야, 월만. 그래서 걔가 5월이라면 5를 쓰면 되고 8월이면 8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을 묻는 거니까 10이냐라고 묻는 건데 월, 먼스 값이 1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는 먼스 가로 열고 입사일 날짜 클릭하고 F4번키를 콩콩 눌러주면 두 번 눌러주면 달러 위치가 숑숑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가로 닫고 얘가 10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명령이 들어갑니다 라는 는이고 중간에 있는 10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명령을 불러주는데 라고 는을 쓰는 거고 B의 다섯 번째 셀을 보니까 날짜 같은데 그 날짜에 해당하는 월값이 10입니까? 10하고 같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즉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입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면 류민순 씨는 8월 입사니까 아니라 그럴 테고 저기 차범국 씨는 10월에 입사한 사람 맞다 그러고 박아람 씨도 10월이고 이정철 씨도 10월이고 홍철수 씨도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꾸미래요? 서식에 가서 표준색 빨강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 맞나요?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 굵은 기울임꼴로 해주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주고 확인 이렇게 꾸며질 거래요. 이 조건에 따라서 확인 누르면 10월에 입사한 사람은 빨갛게 나오고 얘는 하나로 끝났네. 10월 달만 얘기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응용하면 뭐가 될까요? 이번 달에 태어난 사람 생일이 이번 달인 사람 입사일이 10월 달인 사람 이 문제나 생일이 10월 달인 사람이나 똑같은 거잖아. 여기는 입사일을 따진 거고 만약에 생년월일을 가지고 블럭을 잡아서 조건을 걸면은 얘가 생년월일 자리를 클릭을 해서 조건을 걸면 태어난 날이 10월 달에 태어난 사람 이걸 묻는 거고 근데 이거를 더 좀 난이도를 높이면 한 단계 높이면 이번 달에 태어난 사람 이번 달이 생일인 사람 이번 달이 무슨 달인데 이번 달이 무슨 달인데 자 이번 달에 입사한 사람 이번 달에 태어난 사람 이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이번 달에 입사한 사람은 요거죠. 요게 이번 달에 입사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 이번 달에 입사한 거고 이번 달에 입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사한 달을 묻는 거고 그러면 지금이 무슨 달인지 요 달하고 지금 달하고 맞으면 되잖아요. 는 month today today는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지금이 언젠데 2016년 10월 14일 그러니까 today라는 함수는 시험에 간혹 자주 나와요. today가 지금 날짜를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month니까 뭐예요? 오늘의 달. 오늘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이건 이번 달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입사한 날이잖아요. 이거는 이번 달이고 이건 이번 달이고 이건 입사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같으면 뭐야? 이번 달에 입사한 사람이에요. 말뜻은 알아들으세요? 이번 달에 입사한 사람이라는 말뜻은 알잖아요. 만약에 지금이 9월이면 9월 달에 입사한 사람만 빨갛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매번 사장님이 9월달, 10월달 이렇게 써야 되냐 이거죠. 여기다가 10월이고 5월이고 써야 될 말 필요 없이 요 숫자에다가 뭐를 쓰면 된다?
month today라는 함수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건 이번 달 이런 뜻이거든요.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태어난 사람이든 이번 달에 입사한 사람이든 간에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이 뭐 일반 가족들이 5명, 4명, 3명 이러니까 몇 명인지 아니까는 몇 명 인원수가 없으니까 뭐 외워서 한다 그러지만 직원이 몇천 명 되는 회사 같으면 이번 달에 태어났는지 지난 달에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사장님이. 그러니까는 인사팀에 연락을 해서 직원들 명부를 좀 달라 그러면 명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엑셀에다가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죠. 조건부 서식을. 그러면 입사한 사람들, 이번 달에 입사한 사람들만 뭐라고 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달 가면 어떻게 돼요? 11월 달 가면 표시된 게 또 바뀌겠죠? 11월에 입사한 사람이나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뭐 기프티콘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유치원에서도 생일차 파티 하잖아요. 이번 달 생일인 사람 뭐 며칠날 파티합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애들 둘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를 보내라 이렇게 애들 과자 같은 거 하고 음료를 보내라 그러면 보내면 되고 귀찮으면 그냥 회비를 얼마를 보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챙겨서 애들 꽃갈 모자 씌워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아동 기록 명부를 보고 아 얘는 3월에 태어났구나 얘는 5월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점검을 하지. 근데 엑셀에다 입력해 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착 움직인단 말이야. 자, 얘가 좀 어려운 문제야. 얘가 어려운 문제야. 왜냐면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함수가 들어갔으면 어렵다. 이거지. 자, 교재 56쪽에 보시면 필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열기 섹션 04번 문제네요. 그렇죠? 04번 문제. 네,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2, 기출 01, 기출 02 이렇게 네 가지가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고급 필터가 어렵겠죠? 고급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자동은 쉽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여기 보시면 근속기간이 25년, 21년, 25년, 18년, 22년 15년 이상이 된 사람이 몇 명 있네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8만 얼마, 3만 얼마, 7만 얼마 이렇게 있는데 5만원 이하인 사람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8만원 아니고 7만원 아니고 4만원 여기 있네. 15년 이상이면서 5만원 이하인 사람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또 밑에는 없네요. 그러면 지금은 몇 명 안 되니까 10명이니까 눈으로 보면서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50만 건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5천 건 들어있고 몇만 건 들어있으면 눈으로 검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걸러내는 게 필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가서 상단에 데이터 탭 보이시죠? 가면 필터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펼치 목록이 생겨요. 자동으로. 다시 필터를 누르면 사라지고 누르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 필터를 했다라 그래요. 그럼 여기다 조건을 걸면 돼요. 자, 직급에 가서 부장만 선택했어요. 다 빼고 부장만 선택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부장님 것만 보여요. 다시 부장 빼고 과장만 보고 싶어요. 과장만 확인. 과장 것만 보이고요. 이번엔 대리도 같이 보고 싶대요. 과장하고 대리 두 가지를 보고 싶대요. 두 가지 다 보이죠. 그러다가 모두 이거 필터 해제 이거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자동 필터는
자동 필터 버튼 눌러주시고, 예를 들어서 부서가 나는 회계부만 볼 거야 라고 하면 회계부서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 빼고 과장만 선택하면 뭐가 된다? 회계부 과장만 보이는 거고요. 회계부이면서 과장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깔때기 그림처럼 필터가 걸린 게 보여요. 어떤 애들은 그냥 화살표예요. 이거는 모두 표시라고 메시지가 뜨네요. 근데 부서를 딱 갔더니 부서명이 회계부인 사람만, 직책이 갔더니 뭐라고? 과장인 사람만.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냐면 회계부 과장인 사람만 골라서 보이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파랗게 숫자가 보이네. 나머지는 다 검정색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5번 줄, 7번, 8번, 9번, 뭐 11, 12, 13, 14가 안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가렸다. 원하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필터 해제, 또 필터 해제하면은 자동 필터 상에서 다 다시 보는 거고. 근데 우리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우리 문제는 뭐였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일단 15년 이상인 것부터 걸러볼게요. 근속기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선택해서 고르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숫자 필터를 가는 겁니다. 아까 글자는 몇 개 없었으니까 그 중에서 뭐 과장만 선택하면 되는데, 사람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시성을 가진 사람만 골라라, 박시성을 가진 사람만 골라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필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에 가서 15를 쓰시면 되거든. 15.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15년 이상인 사람만 걸러냈어요. 일단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가서 근속기간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해제하지 마시고 15년 선택을 여기서 고르지 마시고 숫자 필터에 가서 15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이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클릭하고 옆에다 15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확인을 누르시면 15년 이상인 사람은 걸러냈어요. 1찬. 자, 이번에는 조건이 하나 더 걸려 있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퇴직금란에 가서 여기서 다 해제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다? 숫자 필터. 양이 많을 땐 필터링을 또 걸으면 돼요. 안에서. 이번엔 5만 이하니까 뭐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음.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5만원. 5만원. 확인 누르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사람만 걸러냈더니 한 사람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답안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동 필터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사람, 이거는 안 돼요.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이, 이거는 돼요. 즉 조건이 두 개가 있을 때, 조건이 두 개나 세 개가 있을 때 이 조건이든 저 조건이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런 거는 못 만들어요. 자동 필터는 조건이 5개가 있으면 5개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하고 5만원 이하라는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만 걸러내는 게 자동 필터예요. 그러면 고급 필터를 이용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고급 필터는 내가 마음대로 조건을 나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필기시험에도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 필터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리고 조건은 되지만 또는 조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는 안 된다 그랬고 뭐뭐이고 뭐뭐인 경우 이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조건이
조건이 첫 번째 엔드 조건이라 그래.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은 그리고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뭐 A 조건이고 B 조건인 경우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오화 조건이 있어요. 오화. 이건 또는 조건이라 그래요. 또는 조건인데 뭐냐면 A 조건이거나 B 조건인 경우. 그런데 이것도 약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골라라. 이거는 돼요. 자동 필터도. 항목이 다를 때는 안 되지만 같은 항목에서는 돼요. 자동 필터에서는 같은 항목에서는 오화 조건이 성립이 되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엔드 조건만 성립된다. 이게 필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실기 시험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오 그럼 하면 되니까 걱정이 없는데 필기 시험에는 묻는단 말이야. 말로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고급 필터에서는 사용자가 조건을 마음대로 설정해서 작업이 가능하죠. 고급 필터는 조건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평균치 이상인 것만 보여라. 공부 제일 잘한 세 사람 것만 보여라. 내가 마음대로 조건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쁜 사람 3명만 이거는 안 되지. 왜? 주관적인 거잖아요.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딱 뭐 어떻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70cm 이상인 사람만 보여라. 아니면 무슨 뭐 국어 점수가 50점 이상이고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체육 점수는 3등 안에 든 사람만 골라라. 뭐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자동 필터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다음 중 자동 필터에서 안 되는 걸 고르시오, 뭐 되는 걸 고르시오 하고 문제를 내면 문제를 읽어보고 맞춰봐야 돼요. 자, 그러면 무작정 따라하기 2로 가겠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2. 58쪽 밑에 보시면은 지금 자동 필터로 했던 내용을 한번 해보고 무작정 따라하기 2라는 시트로 가서는 얘를 고급 필터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고급 필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건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정해서 작업할 수 있는 건데 설정은 내가 해야 돼요. 사용자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할 줄 모르면 못하는 거고. 자,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16번째 그리고 H 19번째 이 범위 내에다가 아까 뭐가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여기다 걸어 놓으래요. 이 동네 안에다가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글자 보이세요? 근속기간? 여기다 근속기간이라고 제가 쓰겠고요. 근속기간이 크게 써드릴까? 이렇게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퇴직금이라고 써 있으니까 퇴직금이 작거나 같다 5만 이렇게 내가 조건을 써야 돼. 틀렸다. 퇴직금이 이 글자가 틀리면 안 돼요. 이 글자가 틀리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내가 조금 전에 퇴직금 잘못 썼었잖아요. 이렇게 잘못 쓰면 답이 안 나오니까 아예 얘를 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버리면 똑같은 글자가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게 제일 좋아요.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굳이 내가 이거를 색칠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내용을 복사한 것 뿐이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니까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항상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 여기다 클릭해 놓고 명령을 걸어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명령을 걸 겁니다. 고급 필터. 자, 먼저 이렇게 꼭 조건을 거셔야 돼요. 이걸 먼저 써놓기 전에는 고급 필터 들어가 봤자 의미가 없어요. 예, 요거 빨리 입력하세요. 자, 이 동네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조건하고 다 떨어져 있죠.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동네에다가 블럭 잡으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제목하고 내용이 붙어 있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블럭을 꼭 잡으셔야 되고. 예. 자, 고급 필터 눌러서 그럼 자동으로 블럭을 잡습니다. 다른 정세 복사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A 20번째 여기 A 20번째 있어요. 밑에 여기에다가 이 다른 장소에 복사한 내용을 복사 위치를 A의 20번째다 지정을 해서 거기다 답을 출력하래요. 만약에 다른 현재 위치에 필터를 걸면 자동 필터 한 것처럼 여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걸러내는 게 아니라 따로 출력해낼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어디냐면은 조건 범위 클릭하고 조건 블록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하고 A의 20번째 클릭하시고 원 영역은 아까 여기다 클릭하거나 작업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여기다 클릭하라고 했고 조건 범위는 어디라고요? 얘가 조건 범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아까 어디라고요? A의 20번째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따로 출력이 됩니다. 교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0페이지 가서 볼게요. 교재 60페이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고급 필터에 보니까는 그 조건을 걸어주고 조건을 먼저 써주라 그랬어요. 조건을 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명령을 걸자라고 했어요. 고급 필터를. 그러면 61쪽에 가서 아까 보시는 대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이때 목록 범위는 알아서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줬고 조건 범위는 내가 마우스로 지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아까 A의 20번째를 클릭하면 되니까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답이 착하니 나온다 이거죠. 예. 그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62쪽까지 설명이 그거예요. 자, 64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64쪽. 이제 기출 01과 기출 02 두 가지를 다시 해볼 텐데요. 다시 무작정 따라 2번에 있는 조건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우리가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64쪽을 보시면 상단에 조건 그림들이 몇 개 보이죠. 처음에는 나이가 20세 이상 급여가 80만원 이상 보입니까? 근데 같은 줄에 들어있죠. 자, 제가 이렇게 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5화 조건이에요. 이거는 15년 이상이거나 5만원 이하이거나 이런 말이고요. 얘가 같은 줄에 들어있으면 같은 줄에 이렇게 조건이 걸려있으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 책에 다시 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나이가 휴가를 갖다 이렇게 돼 있고 급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얘가 내려갈 수도 있고 나이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줄이 다르죠. 줄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은 20세 이상이거나 나이가 20세가 아니더라도 8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거나 이런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20세 이상이거나 80만 원 이상이거나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 위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저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가 지역이 서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은 뭐냐면 20세 이상 8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서울 사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서로 다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이 20세 이상 중에서 서울 사람 중에서 나이 20세 이상 서울 사람이거나 80만 원 이상이거나 이런 거고 얘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80만 원 이상 받는 서울 사람이거나 얘를 또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면 뭐가 된다? 20세 이상이거나 80만 원 이상이거나 서울 사람이거나 서로 또 달라지는 거죠. 예. 책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보세요.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지역이 서울이면서 부산 사람이죠? 이건 안 되잖아. 부산이거나 서울이거나 이런 거잖아.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쓰죠. 그렇잖아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거는 가능한데 국적이 대한민국이거나 부산 미국이거나 공동국적을 갖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 미성년자 중에 그런 거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그런 거지. 얘를 같이 써버리면 부산이면서 서울 사람 이거는 뭐야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와서 사는 건가?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런 경우는요 보세요. 얘를 안에다 집어넣어 얘를 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야. 그러면 서울 사람이거나 지역이 부산 사람이거나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항목이 같은 항목이니까 따로따로 쓰지 말고 밀어 넣어버리자. 이렇게 밀어버리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서울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이거나 부산 사람 중에서 40세 이상이거나 이런 거죠. 요거는 같은 엔드고 요건 엔드끼리고 서로 데이터가 줄이 다르니까 전체로 봐서는 5하고 되는 거죠. 예. 우리 책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 시험에는 이렇게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내가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필기 시험에는 조건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면 틀리는 거죠.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기출공유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고급 필터예요? 자동 필터예요? 고급 필터 문제죠? 자동 필터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내요. 너무 쉬워서 한 100번 시험 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자동 필터 시험 문제는 10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근데 그게 나오면 다른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쉬운 만큼 다른 게 어렵게 냈겠지. 제가 출제원이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자동 필터를 낸 만큼 다른 걸 어렵게 내겠지. 그래 형평성이 맞지. 그럼 고급 필터 시험 문제 본 사람은 뭔 죄졌나? 어려운 거 풀게. 예. 고급 필터가 잘 나와요. 자,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생산 2부이거나 뭐가? 생산 부서가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이하 900 이상 1500 이하래. 조건을 어디다가 여기다 쓰래. 여기다가 여기다 쓰래. 그럼 여기다 보세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일단 하나 썼어요. 자, 그 다음 생산량이 근데 이거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산 2부 옆에다 못 쓰죠. 조건을 지금 생산 2부 옆에다 쓰면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고 이런 말이 되잖아. 근데 이거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려가야죠. 근데 900 이상이니까 900이라고 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산량이 1500 이하죠? 생산량이 이렇게 써야죠. 조건을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면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얘를 같이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생산 2부에서 만든 물건인데 생산 2부이면서 900 이상 1500 이하 이거죠. 900에서 1500 사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줄이 다르니까 생산 2부에서 생산한 물건이든지 부서에 상관없이 900에서 1500 사이에 들어온 생산량이든지 이걸 뽑으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19번째다 출력하시오라고 하면 이 항목이 다 나왔잖아. 이 항목이 다 나왔잖아. 그렇죠. 요거 항목 이름이. 근데 문제 뭐라고 써 있어요? 생산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분량률. 최대 생산량은 출력하라는 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네 가지를 복사해서 18번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아니면 직접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제품 코드, 제품 코드인가? 제품 코드, 그 다음에는 생산 부서, 그 다음에 생산량, 분량률, 생산량, 분량률. 얘를 요 네 가지만 출력하래요. 얘는 빼래요. 근데 출력하는 순서도 이거 바꿔도 돼요. 이걸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위에는 생산 코드 다음에 생산 부서가 나왔지만 나는 생산 코드 다음에 생산량이 먼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출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자, 아까보다는 좀 어려워졌어요. 아까보다 좀 어려워졌어요. 아까는 그냥 20번째를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쫙 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원하는 항목만 따로 출력하라는 거지. 자, 블럭을 잡아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이 동네에다가 보고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 그랬죠? 목록 범위는 알아서 잡아줬으니까 넘어가고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이 되겠죠? 조건은 여기고요. 복사 위치는 아까는 그냥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항목이 다 나온다는 얘긴데 지금은 항목을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정해진 항목만 따로 블럭 잡아요. 요것만 출력하시오라고 확인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만 쫙 나오고 거기 없는 항목은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생산 2부이거나 3부짜리는 3부는 뭐예요? 900에서 1200 사이에 온 거니까 1500 사이에 왔잖아. 900에서 1500 사이에 온 애들은 생산 이제 3부고 생산 2부는 생산량하고 상관없이 생산 2부면 된다 그랬으니까 나온 거. 이런 고급 필터 중에 처음에 배웠던 요거는 제일 쉬운 거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엔드 조건이냐 오화 조건에 따라서 같은 줄이냐 서로 줄이 다르냐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지만 항목을 따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항목을. 그러면 모르고 보세요. 모르고 내가 다 출력했어. 다 출력했어 이거. 얘는 출력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거 허용거로요. 복사해가지고 어디가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워졌죠. 그렇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걸 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두고 만약 이게 없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앞에 이렇게 지워주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출력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원하는 항목을 따로 출력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지금요. 못할 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요거 필요 없는 거라면
딜리트 누르면 안 돼요. 여기 색깔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옆에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어 버리면 얘가 가려지는 거지. 그냥 사라지는 거지. 지워버리는 거. 이렇게 해도 답으로 인정은 해요. 그러면 채점을 할 때 복사 위치가 보이네. 아, 보이는데? 그럼 또 이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잠시 지우기로 했는데 아,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왜냐면 채점을 할 때 분명히 요것만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출력하라 했는데 얘가까지 나왔잖아. 그러면 채점위원이 아, 요거 야매 방법을 썼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답은 맞잖아. 과정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과정은 답만 맞으면 돼요. 고급 필터 이거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고급 필터 하는 거. 고급 필터를 망쳤어요. 내가 이걸 하긴 했는데 조건도 잘못 걸은 것 같고 결과를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러면 이 결과물 있죠. 결과들 있잖아요. 얘들을 이렇게 블럭 잡지 마시고 아예 줄 단위로 여기 줄 단위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를 해버리세요. 아예. 그리고 다시 조건을 걸어 보시는 거예요. 조건은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다시 원 데이터다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가 아까 요렇게인데 안 썼으니까 다시 써야지 뭐.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얘를 이제 출력해 주면 되니까 다시 고급 다른 장소 복사 위치는 얘. 이 확인 눌러주면 그 항목만 착 나왔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을 다시 수정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뭐지? 이 명령을 실행하려면 적어도 두 행의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끝나.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앞에 선생님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여기가 고급 필터가 여기로 범위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가 아니라 여기 1로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다 놓고 고급 필터를 걸면 자동으로 블럭이 잡힌다 그랬는데 이분은 우연찮게 여기가 걸려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출력을 했더니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지. 이런 오류가 가서 봤더니 그래서 고급 필터를 눌러 봤더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 걸린 거죠. 근데 여기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는데 그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걸러내든 하는데 데이터가 한 개도 없잖아. 그러니까 못 걸러내겠다라고 그 뱉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영역을 선정해주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복사되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나서 확인 누르면 답이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원칙이고 기출공입원이 더 어려워요. 기출공입원이 더 어려워요. 오른쪽 65쪽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기출공입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생년월일이 5월에 태어난 사람을 걸러내래요. 5월은 있죠? 여기 5월 21일, 5월 5일 뭐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했던 문제 중에 10월에 입사한 사람 걸러냈잖아요.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 의해서. 이것처럼 고급 필터에도 5월달 생일이신 사람만 출력하시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되겠죠? 조건 한번 걸어 볼게요. A의 15부터 D의 17까지 요 조건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건데 자 보세요. 생년월일 항목 이름이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이 5월이라는 말이죠. 5월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물어보는데 는 month 가로 열고 아까 요거였죠. 요거 예. 이 데이터 중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만큼이 생년월일인데 그 중에 무조건 첫 번째 거를 대표로 물어본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는 month 가로 열고 처음 날짜 박거상 씨의 생년을 클릭하고 괄호 닫고. 그럼 뭐죠? 이거는 이 10개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데이터가 대표자니까
그 대표자의 month, 생년월일 중에 month가 는 5 라고 썼죠? 보세요. 이렇게 썼나? 아까 고급 필터에서는 저기 조건부 서식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다가 조건부 서식에서는 제가 아까 쓴 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러가 들어갔어요. 조건부식에는 달러가 들어가요. 근데 고급 필터에서는 달러를 안 넣어요. 여기다가 달러가 안 돼. 여기다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엔터를 탁 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는은 뭐라고요?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명령을 걸었다 라는 뜻이고, C의 네 번째 셀에 있는 월값이 월이 5하고는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명령이라는 뜻이고 얘는 좌우가 서로 같으냐라고 물어본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엔터를 탁 치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말. false. 왜? 얘는 6월이잖아. 근데 얘가 6월이든 5월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중에 처음 것만 물어보면 돼요. 어차피 이따가 블럭 잡아가지고 고급 필터 볼 때 블럭 잡아서 할 거니까는. 그러면 이제 5월인 거 여기 하나, 최고봉 씨, 고정혜 씨, 송아지 씨, 강효자 씨가 5월이니까 5월 달 거면 밑에 출력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을 걸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메모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의 결과가 true 혹은 false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바로 위 항목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예요. 요거. 여기 false라고 떨어지면 생년월일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년월일만 쓰면 안 되느냐? 여기 있는 거 어떤 거라도 쓰면 안 돼요. 바로 위 항목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 상단에 항목의 이름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자세히 보니까는 잠깐만 볼게요. 고객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매 실적, 설문 포인트까지 항목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아쉽잖아요.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써도 돼요. 안녕이라는 글자는 여기 없잖아요. 그럼 안녕이라는 쓰기 좀 뭐하면 사랑해요라고 쓰든지 아니면 바보라고 쓰든지. 이 책에 뭐라고 썼어요? 월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면 5월생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떤 거로 딴 걸 써도 상관없어요. 딴 걸 쓰면 상관없어요. 안 쓰던 딴 걸 쓰던 상관없는데 위에 있는 이름은 쓰면 안 된다. 그것이 고급 필터의 룰이에요. 필기시험에도 나옵니다. 이거를 룰을 이제 틀려놓은 거를 가지고 보기를 내요. 그럼 다음 중 이 고급 필터에서 이런 조건을 걸려면 조건을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false라고 떨어지면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생년월일이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생년월일이라고 썼고요. 는 month 가로 열고
요 생년월일 첫 번째 거를 클릭하고 괄호 닫고 는 얘가 5월생이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5월생. 그래서 엔터를 쳤더니 결과가 false가 나왔어요. 만약에 6월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사람은 6월이니까 true라고 나오겠죠. 하여튼 이런 true나 false가 나오게 되면은 요 상단에 있는 이름이 있어요. 상단에 있는 이름. 지금 생년월일이라고 썼는데 얘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고급 필터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름을 써야 되느냐?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조건은 요것만 조건을 걸면 안 되고 빈 줄까지 포함해서 조건을 걸어야 돼요. 안 쓰는 대신에. 안 쓰면 좀 뭐하니까 5월생이라고 조건을 써도 되고 월이 5 이렇게 쓰셔도 되고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조건이란 글자는 이유에 없으니까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는 거기에다 그냥 월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 원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원 데이터에다 클릭을 해놓고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되고 복사 위치는 A 19번째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5월에 입사한 생일인 사람들만 쫙 출력해 준 거죠.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매 실적이 뭐 100만 원 이상인 사람, 8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러면 어떻게 써요? 구매 실적이 뭐 크거나 같다, 뭐 9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치 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평균값 이상.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했을 거 아닙니까?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묻냐면 네가 평균치 값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는 네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쓰고 이만큼 블럭을 잡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균값, 이 구매 실적이란 동네 평균값보다 요 처음엔 무조건 처음 거 갖고 묻는다 그랬잖아요. 물어보면 그래 나 평균값보다 크다 왜? 이렇게 나왔잖아. true라고 썼으니까. 그때는 구매 실적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야? 평균 이상 구매 실적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쓰시면 이름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는 크거나 같다라는 메시지를 찍어줘야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써주려고 크거나 같다 80만원 이렇게 써주려고 요 크거나 같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라는 명령을 걸어요. 에버레이지라는 명령을 거는데 요렇게 이제 블럭을 잡아서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앰퍼샌드라는 기호가 걸려 있는데 앰퍼샌드는 뭐냐면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랑 평균값이란 값을 붙여주는 말이에요.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평균이 91만 8,500원인가 봐요. 그러면 그때는 조건을 이렇게 걸면 돼요. 얘는 true나 false가 나타난 게 아니라 값으로 보였잖아요. 값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되고, 이렇게 true나 false가 나올 때는 구매 실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실적이 평균값 이상인 경우를 제가 조건을 걸은 거고요.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결과가 뭐로 나온다?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나오고,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결과가 수식으로 나오고. 여기 보세요. 여기 크거나 같다 얼마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올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항목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에 따라서 조건을 내가 마음대로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건을 두 개를 물어봐요. 동시에. 5월달에 태어난 사람이면서 과장인 사람만 출력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아까 5월생 따졌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면 5월생이면서 과장인 사람. 이런 경우도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지금 구매 실적으로 따져볼게요. 5월생이면서 구매 실적이 뭐 8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묻냐면 and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면서니까 5월생이거나 구매 실적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화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 1, 조건 2를 쓰는 거죠. 그러면 5월생은 아까 조건을 어떻게 걸었어요? 아까 여기다가 조건을 이렇게 걸었죠? 5월은 이렇게 걸었죠. 그렇죠? 이게 5월이고. 그래서 구매 실적이 80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쓰면 되죠? 크거 나갔다 80만 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물어보는 거. 어디다가 and에다가 and 안에다가 그러니까 는 and 안에다가 그거 하나 갖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5월이면서 80만 원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true 아니면 false라고 뜨겠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까? 물어봤으니까는 참 아니면 거짓이겠지. true 아니면 false가 뜨겠지.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써야 돼? 앞에 있는 항목 이름을 얘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쟤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두 가지 동시에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안 쓰면 되지. 안 써도 되고 뭐 다른 말을 써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근데 우리 커말에는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커말은 이렇게 내지는 않고 아까 5월인 거 있었잖아요. 5월인 거 이거. 그럼 결과가 true나 false가 뜬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물어봐 가지고 왜? 아까 여기 생년월일이라는 글자를 여기다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는 물어봐요. 막 이렇게 복잡스럽게 내지는 않고 다행히도. 그러니까 지금 65쪽에 나와 있는 5월생인 사람만 걸러라 하는 문제가 여기선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뭐 5월생이면서 뭐뭐인 사람을 한꺼번에 동시에 물어보면 and 함수를 써갖고 한꺼번에 묻는 거고, 아니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같은 줄에 쓰면 and고 다른 줄에 쓰면 o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써도 되고 그렇게도 계산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거는 오늘 좀 많이 배웠잖아요. 고급 필터도 배웠고 자동 필터도 배웠고 조건부 서식도 각 셀마다 적용하는 거 배웠고 행 전체가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배웠고 이런 거. 오늘 가시면 학습하실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교재 68쪽 함수 계산 문제로 갑니다. 열기 눌러서 섹션 05번 문제로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말뜻부터 알아봅시다. 68쪽의 문제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고사 있잖아. 중간고사에서 제일 큰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등한 점수가 있잖아요. 90점이 제일 크네? 두 번째로 큰 값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88이야 하여튼. 그럼 큰 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 빼면 어떻게 되죠? 2점 차이가 나죠. 그렇게 계산하래요. 중간도 기말도 평균도. 그럼 우리 눈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제일 큰 거 90, 두 번째로 큰 거 88 빼면 2, 그럼 2라고 쓰면 되고, 기말은 제일 큰 거 98, 두 번째로 큰 거 92, 그러면 차이는 6 이렇게 쓰면 되고. 몇 명 시험 봤는데? 8명 시험 봤잖아. 근데
수능 봤어. 수능 80만 명 봤어. 80만 명 거를 따져가지고 제일 1등인 점수가 누구고 80만 개 중에서 두 번째로 잘 보내가 몇 점인지 더 찾아봐야 되고 80만 개를 귀찮죠?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엑셀한테 네가 해 임마 라고 명령을 걸어야지.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필터 있었잖아. 필터 이런 필터 조건부선식이라든지 이런 필터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가 몇 개 없으면 눈으로 보면 돼. 5월생이 몇 명 있는지 우리 직원이 10명 밖에 없어. 10명 직원들 거야. 사장님이 수첩에다 메모해도 되지. 근데 직원이 10만 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 못할 거 아니에요. 10만 명 사원이 있는 직장인들이 있는 회사가 있나? KT가 35만 명인가 그럴걸요? 직원이? 많아요. 근데 뭐 35만 명 아니더라도 100명만 돼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계산 문제라는 게 나왔는데, 계산 문제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엑셀에게 명령을 걸어서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계산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가장 큰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 눈으로 가장 큰 게 뭔지를 딱 찾아본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쓰냐면 max 이렇게 써요. 범위를 주고 는 max 괄호 열고 범위를 준단 말이야. 아까 months라고 썼으니까 뭐가 됐어요? 연월일 중에서 월만 나왔잖아. 월만. 그게 함수예요. 자, 여기는 합계를 계산해 보래. 이게 합계가 얼마예요? 밑에 나와. 합계가 지금 1248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다 적으래. 얼마였더라? 다시 1248 여기다가 1248. 그런데 얘가 75가 아니라 바뀌었어. 이렇게 또 고쳐야죠. 귀찮은 거라. 그래서 여기다가 명령을 걸어.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명령을 걸어. 뭐라고? 는 sum 하고 이제 명령을 걸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자, 는 sum 하고 명령을 이렇게 쳐요. 엔터를 탁 치면 지가 알아서 여긴 610입니다. 그래. 그런데 얘가 점수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면 알아서 합계에서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는 기능이다.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에요. 펑션. 그 펑션을 우리말로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믹서기라고 하는 기계 있잖아요. 기계. 걔는 뭐예요? 내가 과일이나 무슨 뭐를 넣고 나서 직접 막 하려면 힘드니까 재료 넣고 뚜껑 덮고 버튼만 누르면 촥 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기능이 들어있잖아. 그 믹서기가 편하단 말이야. 뭐 녹즙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꽉 짜가지고 찌꺼기는 빼내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쭉 압축해서 빼내는 거 녹즙기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하고 믹서기랑 또 다른 거니까. 쿠쿠압력 밥솥은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덮고 버튼 누르면 밥 해주고 뜸들이고 보온해주고 다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쿠쿠압력 밥솥을 쓰는 거지. 그 기능이 좋아서. 그러면 내가 직접 합계를 다 수작업으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는 sum이라는 기능을 불러오면 엑셀이 알아서 합계를 쫙 구해줄 거다 이거야. sum 함수를 알면 합계는 끝나는 거죠. 평균, 에버레이지, 최대값, 맥스 이렇게 이런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값을 구하고 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해서 빼주래. 차이값을. 그러면 큰 값 구하는 함수, 두 번째로 큰 값 구하는 함수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 알려줘요. 무슨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줘.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거든.
아 맥스. 그럼 야 맥스가 뭐니? 난 몰라. 이런 못 풀겠지만 자 써볼게요. 는 m a x라고 딱 썼더니 뭐라고 씁니까? 여기에 여기 뭐라고 떠요? 이렇게 최대값을 구합니다. 아 맥스가 최대값 구하는 함수구나. 괄호 열고 쫙 범위를 정해주고 마지막에 괄호 닫고 엔터를 탁 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구하는 거를 해봐야지. 그럼 다시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는 무슨 함수 쓰라고 돼 있어? 책에 larg 라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래.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데이터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아까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쓰는 거야. 그럼 괄호 열고 범위 정해주고 여기 문법이 나와 있어. 어레이가 범위고 컴마 2를 쓰면 두 번째로 큰 거, 3을 쓰면 세 번째로 큰 거, 8을 쓰면 여덟 번째로 큰 거. 쓰면 얘가 두 번째로 큰 거. 그러니까 아까 맥스에다가 요 라지 값을 빼주면 되죠. 빼주면 되는 거지. 함수 하나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두 개, 세 개씩 물어보기도 해요. 무만 깍둑썰기로 썰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에다가 소금도 뿌리고 고춧가루도 뿌리래. 그러면 깍둑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나만 물어보기도 하지만 두세 개를 같이 물어보기도 하더라. 보통 두 개 정도는 물어봐요. 그럼 지금은 한 번도 수행을 안 해봤으니까 헷갈리는 거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척척척 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는 내가 직접 가장 큰 값을 계산하고 이 중에 데이터가 평균이 얼마고 여기에 숫자가 몇 개가 있고 뭐 90 이상이 몇 개가 있는지를 사람 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 눈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10개고 20개면 가능하지만 2000개, 3000개가 되면 사람 눈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함수라는 이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함수. 는 뭐라고 이렇게 함수를 쓰면 는 믹서기 괄호 열고 내용물 넣어주면 갈아주는 거고 는 압력밥솥 괄호 열고 쌀, 물 그러면 쌀하고 물이 들어가면 밥을 해주는 거고 는 프라이팬 가로 열고 밥 그러면 누룽지가 만들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 문제는 꼭 알려준다. 무슨 함수를 쓰라고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 함수의 뜻만 배워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함수가 너무 많죠. 시험 문제 제공해주는 함수가 우리 다섯 문항 시험에 나오는데 보통 함수를 몇 개를 내냐면 한 문항당 보통 2개 정도. 어떤 건 1개, 어떤 건 2개인데 복잡한 함수는 1개를 내고 어떤 거는 2개, 어떤 거는 최대 3개도 내요. 서로 다른 함수 3개를 물어보기도 해요. if, and, or와 뭐 이렇게 같이 3개를 꼭 쓰래요. 그럼 써야 되고 뭐 라운드 그 다음에 뭐 에버리지 if 이렇게 2가지를 쓰래. 그럼 2가지를 써야 되고 뭐 뒤에 에버리지 하나만 써라 그럼 하나만 쓰면 되고 그런데 매번 패턴은 비슷해요. 어떤 함수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자주 바뀌기도 하는 함수도 있고 그럼 고정적인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 그건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함수 운만 띄워놨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함수를 설명드릴 건데 함수는 한번 놓치면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만약에 결석을 하셨으면 공부방에 제가 복습 올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복습하실 수 있게끔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근데 겁없이 그냥 왔어. 복습도 안 하고 그러면 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복습하셔야 되겠지만